자, 레이건 이후 43년 만에 발생한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상대 총격 테러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는데, 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보였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총격범이요, 유세장에서 한 130m 떨어진 곳에서 8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어쨌든 저 대통령 후보 유세고 전직 후보, 대통령이고 그런데 그 연설하는 데서 130m, 150m, 뭐 100m 뭐 아주 가깝잖아요. 예. 그런 데가 과연 체크가 안 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저쪽에는 비밀경호국의 그 카운터 저격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저쪽도 방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경호 실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저기를 올라가고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무시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청중이 얘기했다고 예, 하죠. 청중이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얽혀가지고 뭐 음모론이다, 자작극이다, 네. 뭐 이제 아주 사실 저희가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흐름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많은 들게 분들이 그렇게 해서 생각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뭐 좌우가 분열이 돼서 이런 것보다도 전 세계에 뭔가 정제되지 않은 뭐 이제 이런 분위기를 준 것 같아서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리포트에서 봤지만 사살된 총격범이요, 이제 백인 남성인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20살 공화당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공화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후보자를 지지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나는 지금 후보가 싫다 이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바로 1분 만에 사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트위터라든지 SNS라든지 저 범인의 그 소위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제 아마 검색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네. 봐야 이제 성향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포렌식을 한다든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범인이 어쨌든 총격을 가한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거 뭐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제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잘못됐으면 뭐 이거는 이제 영구 미제 사건인 거죠. 아주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뭐 배후에 어떤 특정 단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단독 순전히. 범행이다, 일단은 개인이 한 것 잠정 같다 결론.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인이고 실제로 그 무슨 뭐 그쪽이 백인 마을이라고 그래요. 뭐 살고 있는 데가 그리고 조금 더 밝혀진 거는 그 요양원에서 이 식사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평소에 밝히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어쨌든 이 모습을 보던 청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네. 사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 유세장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경호를 뭐 매중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입장할 때. 입장할 예. 때도 그렇고 사실 내부를 들어갈 때는 보통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신분증 다 확인하고 이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미국 같은데 우리는 이 단상 뒤에는 보통 오픈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유세장은 이렇게 앞을 보고 얘기하는데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뒤에 저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꽉꽉 차 있습니다. 네, 어디서 날라오면 그냥 그 선상에 있다가 이렇게 맞은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누가 이거를 뭐 이 고인한테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왜 예. 하필 그때 거기 있어서 이렇게 됐느냐.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가족도 같이 네, 갔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사실 민주주의의 꽃인 정치 참여 이거 하러 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이 소위 저격 선상에 있는 바람에 이렇게 당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터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모론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일부 정치인도 동조해서 논란이라서 이번 사건 파장이 좀 꽤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미 그 앞에 보도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거는 배후에 누가 있는 거다. 아니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바이든 트럼프 이 두 후보 간에
박빙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러지만 어쨌든 지지율로는 박빙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이 특별히 이긴 한 표라도 이기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한국과 좀 다른 예, 거죠.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이제 박빙인데 이 박빙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을 비판을 하면서 미국이 너무 나약해졌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소위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푸틴이나 시진핑을 절대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이런 표어도 갖고요. 그다음에 뭐 불법 이민.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막으려는 거다. 그다음에 바이든 인플레이션. 이거 잘못 만들어서 미국 경제 망쳤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뭐 그게 연출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뭐 성향이 그럴 수도 있죠. 꿋꿋하게 이게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단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는 아주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을 했고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 후보 토론회에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뭐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잖아요. 예, 고색이 이렇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있다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 하면 원래 트럼프는 이렇게 강인하게 미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바이든 진영에 의해서 범죄자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은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트럼프로 뭐 굳어진 것 같다 그러는데 아직도 110일이나 남았습니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110일이나 남았고 총기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또 피해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오히려 바이든은요. 그 지금 후보 교체론에서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나름대로 확보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어쨌든 지금 컨벤션 효과 차원에서는 그 저 인구에 회자되는 저 사진이 그렇잖아요. 마치 저 사진 미국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렇죠. 일면 신문 일면 미국을 지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더 나약해지는 어허. 분위기 이런 걸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사는 것도 천우신조고 저게 무슨 연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성향을 목숨을 걸고 연출할 예. 수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거가 드러난 게 아닌가. 어쨌든 저 주먹 꽉 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래도 일단 당장의 어떤 지지율 효과, 상승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뭐 펜실베니아, 특히 이제 이 이번에 유세한 데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졌다 이겼습니다. 1% 이겼다가 0.8% 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가서 저렇게 하느냐 하면 확고하게 소위 집토끼들을 확고하게 잡아놔야 되는 그런 흐름 때문에 가서 이 유세를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펜실베니아 이번에 간 것이 또 저런 게 났기 때문에 경합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스윙 스테이트 뭐 이번에 6, 7개 정도 하는데 후보가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41개, 한두 개 주는 똑같습니다. 누가 바뀌어도. 그런데 이제 그 움직이는 경합주들 중에서도 이 펜실베니아가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럼프의 지지세를 자기 지지세를 이렇게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또 일정하게 성공을 했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펜실베니아를 내주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바이든이 이 주에서 이기면 뭐 2표 차인가로 선거인단이 이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고 뭐 이런 아주 초박빙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그런 이렇게 분석이 얘기를 나옵니다. 하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어쨌든 이 바이든은 뭐 나약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트럼프는 강인함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린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바이든도 총격 관련해서 규탄 성명을 내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얘기입니다. 듣고 오시죠. Unity is the most elusive goal of all, but nothing is important than that right now. Unity. We'll debate and we'll disagree. That's not going to change. 네, 바이든 대통령 일단은 뭐 이제 좀 불리하다 현재로서는 이런 네.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보면은 실법한데 오히려 더 건재를 가시려고 하는지 전당대회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 네. 뭐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나는 바이든 같이 나약하지 않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후보 토론회 이후에 그 다음 날 유세장에 가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 그 이후 행보는 그래서 약간 만회하는 아하. 흐름이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나는 확실하게 바이든과 다른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아니고 상대방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 김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방금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범죄자다 아니다 뭐 우리가 저 사람 믿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통합이라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선거가 약간의 냉각기 길지는 않겠지만 예. 약간의 냉각기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지금 바이든도 뭐 후보 교체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치 자금도 다 모았고 미국 민주당에서는요. 예, 다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뭐 기본 틀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다음 달쯤에 이제 후보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바이든도 지금 트럼프는 18일 날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부통령도 지명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미국의 유권자들을 설득하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번 테러뿐만 아니라 최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적으로 정치인 테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혐오 정치라는 얘기도 있고 각양각색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만 보면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뭐 증오 정치 수준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이 원래 다른데다가 트럼프는 좀 더 독특했잖아요. 그 전에 예. 우리가 알던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좀 더 이제 독특한 시스템을 짰고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지고 이 그해 1월 6일에 의사당에 난입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그걸 있었죠. 많은 사람이 보고 시민들이 난입을 하는 사태. 예, 이 미국의 의회 정치도 끝났구나. 뭐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핵심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통합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재선이 돼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미국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 물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을 하고 담느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실 정치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거 뭐 이대로 갈 텐데. 무관심 그룹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미국 정치를 우리가 참여 정치라고 그러고 뭐 민주 정치의 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빨리 정치적으로 좀 이 회복하는 거 이런데 좀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말씀해 주셔갖고 이번 사건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